이제 우리가 공동 소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먼저 공유하고요. 그 다음에 합유하고 그 다음에 총유하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세 가지로 나누어져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 공유나 합유나 총유라고 하는 것은 재산을 어떻게 소유하느냐 이 말이죠. 우리가 재산을 소유할 때 어떻게 소유하느냐? 여기서 이제 상속재산이 있죠. 그래서 상속재산 같은 것을 공유라고 하고요. 합유는요, 여자분들 그 계모임 보면은 낙찰계가 있고 손번계가 있잖아요. 손번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조합이요. 여러분 여기서 조합이라는 것은 농협협동조합 이런 것이 아니에요. 뭐냐면 여러 사람이 돈을 모아가지고 공동으로 사업하는 것을 조합이라고 그래요. 가끔 학원 운영할 때 보면 지방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끼리 몇 사람이 모여서 학원 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런 형태를 뭐란다? 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총류는요, 종중이라든가 교회라든가 이런 말이죠. 재건축 조합이라든가 걸 총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가끔 시험에 나올 때 보면 공유라고 나오지 않고 뭐라고 나올 수 있느냐? 그냥 상속재산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상속재산 이렇게 나오면 이것을 뭐라고 일단 알아야 돼요? 공유라고 하는 것을 알고 시험을 풀어야 돼요. 그러면 공유는 항상 뭘 가지고 있느냐? 그것은 자기 몫을 가지고 있어. 자기 몫을 뭐라고 하냐? 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합의도 뭘 가지고 있냐?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총유는 자기 몫이 없어요. 총유. 그래서 이번에요, 뭐 이만이 문제되고 있잖아요. 그럼 교회 같은 경우 여러분 헌금하면 안 돼요. 알겠죠? 그런데 보면 헌금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 교회 같은 것은 자기 지분이 없기 때문에 헌금하면요, 그걸 내가 나올 때 교회에서 한 푼도 받아서 나오지 못해요. 내가 헌금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하긴 하는데 내 말은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 몫이 있다 없다? 없다. 일단 교회로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끝이에요. 그래서 내가 헌금한 건 돌려달라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몫이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원칙으로 지분이 없는 것이고요. 이 지분은 내 몫이라는 거죠. 내 것이라는 것이죠. 알겠죠?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유에서 이제 지분이잖아요. 이 지분은 공동소유하고 합의하고 총유는 다른 게 이 지분은 지분 처분의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지분은 무조건 내 마음대로 처분해. 그래서 지분 처분의 자유가 있고요. 타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가 없어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완전히요, 내 몫이니까, 이런 만약에 내가 상속재산인데 내가 3분의 1의 상속을 받았죠. 그럼 다른 상속인들한테 묻지 않고 내가 받을 상속 지분을 무조건 다른 사람한테 양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합유는요, 우리가 이제 공유하고 합유하고 총유의 차이는 뭐냐면 이런 것이죠. 이제 예전에 보면 로마라고 하는 시대가 있잖아요. 그 로마의 시대일 때는 로마가 모든 세상을 다 지배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간단히 얘기하면 로마 시대가 지금으로 보면 서울시죠.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합유와 총유는 이제 뭐죠? 독일의 게르만법인데요. 독일이라는 나라는 그때 당시에 완전한 촌락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시골 깡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시골에 가면 어떡하죠? 모든 사람들이 다 옆집에 누가 살고 저 집에 생일이 누구고 아버지는 언제 돌아가셨고 저 집 아들은 언제 태어났고 다 알아 몰라. 다 알죠. 그것은 뭐냐면 공동체죠. 그것을 단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요, 서울에는요, 옆집에 누가 사는지 관심이 있어 없어? 없죠. 그것을 개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시대에서는 개인주의고 상업적이에요. 그런데 이 게르만, 이 두 가지는 게르만인데요. 독일의 그때 그 당시에는 지금 뭐 독일이 그렇지만 예전에는 독일은 완전히 우리 보면은 뭐 완전 야만인 취급받고 이랬을 때죠. 그래서 완전히 못 살았을 때는 말이죠. 그랬을 때는 그냥 단체주의가 중요하고 공동 목적으로 사람들이 똘똘 뭉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항상 나 혼자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단체성이라는 것은 뭐죠?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합의의 경우는 지분이 있다 할지라도 이 지분이 내 몫이 있다 해서 내 몫을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게 뭐예요? 조합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세 사람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면은 뭔가 이 사람들이 뭔가 관계성이 있으니까 모여서 사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요, A라는 사람이 자기를 이렇게 싫다고 해서 자기 멋대로 지분을 다른 사람한테 처분해. 그럼 다른 사람이 여기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하고 같이 또 더 맞으면 더 좋은 거죠. 그런데 만약에 맞지 않으면 어떻게 돼? 사업이 깨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지분의 경우는 이 합의는 지분을 처분을 못해요. 알겠죠? 공동 목적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처분할 수 있어요.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이게 완전히 다르죠. 동의 없이도 무조건 처분해요. 그래서 여러분요, 지분 처분을 금지하는 것은 무효가 돼. 지분 처분 금지는 무효가 돼. 알겠죠? 그 다음에요, 총유는 지분이 없죠. 지분이 없으니까요, 총유로 뭐 지분을 처분한다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죠. 내 몫이 없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총유의 경우는 사용하고 수익은 어떻게 한다? 정관이나 또는 규약에 따라서 정관 규약이랑 뭐 같은 것이죠. 알겠죠? 그런데요, 만약에 처분행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사원총회 결의를 해야 돼. 사원총회 결의.
그래서 여기서 사원은 종종은 종종청이고 교회는 혹시 교회 다니신 분 보면 공동의회한다 뭐 이런 말 들어봤죠? 그렇죠? 그것을 사원총회라고 하죠. 사원총회 없이 처분행위를 하죠. 처분행위라면 이것은 무효가 돼요. 그래서 무효가 되니까 표현대리라는 것이 나와야 안 나와요. 그래서 표현대리가 성립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요, 나중에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표현대리에 가면 뭐가 나오냐? 종중의 대표자가 종중총회 결의 없이, 교회의 대표자가 교인총회 결의 없이, 또는요 재건축 조합의 조합장이 조합원 총회 없이, 결의 없이 예를 들어서 재산을 처분했다. 그러면 그것은 무효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이때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 봐봐. 우리가 만약에 여기요 가불병정이죠. 네 사람이죠. 이 네 사람이 같은 형제들이야. 형제들이요 1억씩 내가지고 땅을 샀어. 4억짜리 땅을. 아무 어렵지 없이 그냥 네 사람이 돈을 모아서 땅을 샀다고 돼 있죠. 그럼 무조건 이것은 공유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지분으로 산다 이 말이죠. 사형제 필요 없어. 네 형제가요 샀는데 공동 사업을 할 목적으로 이렇게 나와. 사업을 할 목적으로. 그럼 무조건 그걸 뭐라고 그래? 합의라고 그래. 합의. 네 사람이 종중의 선산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그럼 뭐가 돼요? 그건 무조건 총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말 없이 그냥 몇 사람이 땅을 샀다, 몇 사람이 건물을 샀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무조건 공유. 공동 사업을 할 목적으로 뭐 합의. 그 다음에 종중의 묘소로 사용하기 위해서 총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냐면 지금부터 이제 공동 소유를 할 때는 공유가 뭐고 합의가 뭐고 총유가 뭐다 하는 것이 어렴풋이 뭔가 이게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분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나오냐? 공유물 분할 청구요. 공유물 분할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공유물 분할 청구, 이렇게 이 공유물 분할 청구는 원칙적으로는 자유예요. 그런데 여기서 뭘 할 수 있냐? 분할, 금지, 특약을 할 수 있어요. 이 분할, 금지, 특약 몇 년의 범위 안에서 5년. 그래서 등기를 하게 되면 5년의 범위 안에서는 분할을 못해요. 그럼 다시 연장할 수 있어요. 연장. 몇 년 범위 안에서? 5년의 범위 안에서 다시 연장을 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런데 우리가 5년인데 연장이 안 되는 게 똑같은 5년인데 연장이 안 되는 게 있어. 그게 뭐죠? 부동산 환매죠. 부동산 환매는 5년인데 연장이 안 돼. 무슨 말이야 그랬죠? 분할 금지 특약은 5년인데 연장할 수 있어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합의죠. 합의는 합의물 분할 청구권 이건 안 되죠. 왜요? 합의는 자기 몫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분할 청구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뭐를 하면 조합이 나중에 해산이 되죠. 조합이 해산이 된다. 해산이 되면 그때는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총유는 몫이 없으니까 총유물 분할이란 말이 나올래야 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란 말이죠. 알겠죠? 이것을 뭐죠? 공유, 합의, 총유라고 하고 특히 여러분 여기 총유 있죠? 총유에서는 교회를 봐요. 교회. 여러분 교회는 분열이 인정되니까 분열. 교회는 분열이 인정되지 않아요. 예전에는 교회에서 이렇게 뭐죠? 100명의 교인들인데 30명이요. 목사하고 반기를 들어가지고 전도사를 빼가지고 전도사가요. 아무튼 우리나라는 전도사가 문제예요. 알겠죠? 전도사가. 예, 목사님이 조금 교회 설교하는데 좀 그러면 아무래도 전도사들은 조금 더 학문적으로 조금 하죠. 왜냐하면 아직 뭔가가 이렇게 되지 않았으니까 이게 그 학교에서 배운 거 그 문자적으로 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들어보면 이렇게 문자적으로 쭉 이렇게 해주면 그게 뭔가 있어 보인단 말이죠. 알겠죠? 그럼 자꾸 이제 전도사를 이제 튕기죠. 목사님보다 설교가 좋아요. 뭐가 어쩌고 그럼 전도사는 또 그런 줄 알죠. 그러다 하다가 또 목사님하고 뭔가 사이가 나쁘면 전도사를 중심으로 몇 명이 나가. 우리나라는 원래 그래요. 일단 우리나라 패거리가 이게 패거리 문화가 있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알겠죠? 어떻게 해야 돼요? 한번 뭐 P를 다 A형하고 B형하고 바꿔야 돼요. 알겠죠? 그렇지 않게 연결하면 아무튼 패거리 문화가 있어가지고 빠져나가. 나가면 문제가 되죠. 예전에 뭐라 했냐? 부산에 있는 동삼동 교회 사건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부가 빠져나가잖아요. 그럼 남아있는 교인을 잔종교인이라고 그래. 알겠죠? 그 다음 나간 사람을 탈퇴한 교인이라고 그래. 이 탈퇴한 교인하고 남아있는 잔종교인들이 공동으로 교회 재산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어. 알겠죠? 그러니까요, 기분 나쁘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돼요? 교회 재산을요, 목사님은 대회니까 11시 하시고, 우리는 9시에 드리겠다, 이렇게. 그거 얼마나 웃겨요. 서로 나가가지고 서로 밥 먹여서 싸우다가 나갔는데 그 사람들에서 또 이 교회 재산을 쓰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판례를 바꿨어요. 그래서 절대로 교회는 분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탈퇴하죠, 탈퇴하면은 이 탈퇴한 사람은 끝이에요. 끝이고 그럼 교회 재산은요, 잔존교인
잔존 교인들의 총유가 되는 거예요. 남아있는 교인들의. 그러니까 일단 탈퇴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가, 그래서 요즘은 교회가 시끄럽죠. 이러면 명성교회 사건 아시죠? 명성교회도 지금요, 아들이 지금 상속을 했잖아요. 승계를 했잖아요. 상속이 아니고 죄송해요. 아직 살아계시니까. 승계를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왜 시끄러운 거예요? 거기도 아마 지금 우리가 몰라도 아마 엄청나게 시끄러울 거예요. 반대파들 날마다 아마 피켓 들고 시위하고 막 이럴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 기분 나쁘면 나가면 돼. 무슨 옛날 같으면 나가면 돼. 나가서 어떻게 하면 되죠? 그럼 니네 그럼 아들 그러면 11시 해라. 올해는 9시 하겠다.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분열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열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내가 교회를 떠나면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교회를 개혁하고 싶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교회 안에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나가면 끝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또 교회 한 칸을 또 잡아가지고 또 하고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교회가 되게 복잡하고 교회가 다른 데서 보면은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그 교회가 잘 이렇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실제는 그렇지 않단 말이죠. 알겠죠? 여러분 그냥 교회는 그냥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항상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되는데 일부인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평상시에 사람으로 보는데 무슨 사건이 있으면 신으로 봐.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요, 교회 있는 사람 자꾸 이렇게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 그냥 그렇게 그런 다툼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 분열이 인정이 안 된다. 탈퇴하면 그건 끝이에요. 교회 재산은 잔존교인들의 총유다. 그 다음에 이 교회가요, 교단을 변경할 수 있어. 교단을 변경한다는 것은 뭐죠? 예를 들어서 순복음 교단이요, 뭐로 바뀔 수 있다? 순복음 교단이 예를 들어서 침례 교단으로 바뀔 수 있단 말이죠. 알겠죠? 침례 교단으로 이렇게 교단을 바꾸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교단을 바꾸려면 정관을 바꾸면 되죠. 우리가 정관에 해당하는 것이 교회에서 뭐다? 교회 헌법이죠. 교회 헌법 즉 정관을 변경하면 돼요. 정관을 변경할 때는 우리 민법에 어떻게 되냐? 총사원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가 있으면 된다. 그리고 구성원의 3분의 2, 투표권이 있는 구성원의 3분의 2. 그러면 뭐 한다? 교회 헌법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보니까 그 교회가 천주교는 순복음이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침례교회라고 돼 있잖아요. 뭐 하면 돼요? 교회 헌법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 교회 헌법을 우리 민법에서는 정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관을 바꾸면 돼. 그래서 3분의 2 이렇게 해서 총유에서는 이것과 이것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합유. 합유는 어떻게 하냐면 합유는 여기서 합유는 합유라는 취지, 합유라는 취지를 등기를 해요. 합유라는 취지. 왜 그러냐? 합유는 원래 자기의 지분을 등기를 못해요. 그냥 누구만 등기한다? 합유자만 등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을병, 그래서 우리는 이것은 합유다 이렇게. 알죠? 그럼 합유는 뭐죠? 합유는 일단 지분이 있다 할지라도 내 지분을 내 마음대로 처분 못해. 지분을 처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이 조합은 전원이 동의를 해서 해산하지 않는 한, 그것은 자동적으로 이 조합은요, 누군가가 우리 조합을, 우리 사업 이거 너 하나 이렇게 3등분 하자 이렇게 할 수 있어 없어? 분할이 안 된다니까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만약에 합의라는 취지를 등기하지 않으면 만약에 갑을병이 있죠? 그럼 뭐로 추정할 수 있어? 공유로 볼 수도 있죠. 그럼 공유로 보면 무조건 뭐가 있다? 지분이 있고, 자기 지분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고, 마음대로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이런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못하게 하려면 반드시 뭐라고 기록해야 돼? 등기부에다가 합유라는 취지를 기록을 해놔야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제 지분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도 없고, 처분하려면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합유물을 무조건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요, 큰 차이인 것이에요. 이 두 가지가. 아시겠죠? 그래서 합유라는 취지를 반드시 등기해야 되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공유하고 합유는 여기를 딱 봐봐. 여기는 딱 보면은 둘 다 지분이 있는 건 똑같은데 여기서부터 다르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공유하고 합유가 여기에서 비교해서 시험이 나올 수 있고요. 그런데 둘 다 뭘 가지고 있다? 지분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좀 이따 이제 배우면 공유 관계라는 것이 나온단 말이죠. 그 공유 관계라는 것을 보면은 그때는 뭐가 될 수 있다? 거의 비슷하게 나가요. 알겠죠? 그래서 나중에 설명을 하고, 여기서는 여기까지는 이제 공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아무리 바이러스가 그래도요, 강의실이 좀 추운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바이러스는 바이러스인데, 죽을 때 죽더라도 따뜻하게 죽는 게 낫겠죠? 알겠죠? 자요, 이렇게요. 여기서 공유, 합유, 총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다른 것들은 놔두고 이제 지금부터 공유를 보는 거예요. 공유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공유를 보면은, 공유 외에는 공유만 지금부터 봐. 시험에 공유만 나오니까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지분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에요. 지분. 그럼 지분을 보면은 여기서요, 이렇게 갑의 지분이 3분의 1이고, 을의 지분이 3분의 1이고, 병의 지분이 3분의 1이잖아요. 그럼 우리 이것은 뭐죠? 일권주의잖아요.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권리가 있다 이 말이잖아요. 이걸 일물 일권주의라고 하죠. 그런데 지금 뭡니까? 토지는 하나인데 일물인데 권리자가 마치 몇 명 있는 것처럼 보여요? 3명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지분이란 게 뭐예요? 지분은 항상 지분을 더해야 돼.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은 얼마죠? 1이죠. 이것을 한 개의 소유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한 개의 소유권 이렇게. 아시겠죠? 소유권이 한 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판례가 뭐라 했냐? 지분을 다 더했더니 분자가 분모보다 크다. 어려운 말 썼어 지금요. 알겠죠? 분자가 분모보다 커. 그 말은 1이 넘어 안 넘어? 1이 넘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3분의 4다 이 말이잖아요. 위에가 분자고 밑에가 분모니까.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1이 넘으면은 그것은 뭐죠? 그 등기는 무효라고 그랬어. 무효. 그 등기는 무조건 무효예요. 무조건 1이 나와야 돼. 일문 일권이니까. 알겠죠? 한 개인데 이것이 불량적으로. 이런 불량이란 말이 뭐죠? 양으로 나누어졌다 이 말. 나눌 분자. 이 양으로 나누는 것의 한 조각. 그것을 일부분이라고 그래요. 이 일부분을 뭐라 한다? 3분의 1. 이것을 뭐라 한다? 지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분이다. 그런데 이 지분을 어떻게 한다? 이게 이제 지분인데요. 이 지분은 먼저 공유의 등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무슨 등기를 해야 되냐? 지분의 등기를 해야 돼요. 공유의 등기, 지분의 등기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제 이건 뭐냐면 우리가 등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등기가 있으면 여기다가 공유자 그래서 갑, 을, 병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걸 공유의 등기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무슨 등기예요? 지분의 등기. 지분의 등기를 어떻게 하냐? 여기서요. 지분 3분의 1, 지분 3분의 1, 지분 3분의 1 이렇게 등기해. 이걸 무슨 등기를 한다? 지분 등기라고 하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공유 등기는 꼭 이렇게 돼 있어. 그런데 만약에 등기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등기를 안 하죠. 그러면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똑같은 걸 봐버려.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게 우리가 여러분이 그 등기소에서 등기를 신청하죠. 만약에 공유로서 등기를 신청하죠. 공유자로. 그러면 처음부터 등기는 반드시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공유의 경우는 지분을 등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만약에 지분을 기록하지 않는 상태에서 등기를 신청하죠. 그럼 등기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접수를 안 해요. 그러니까 지분의 경우는 공유의 경우는 지분이 등기되어 있지 않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처음부터 등기를 접수를 안 한다니까요. 그러면 부동산 등기법에 반드시 지분을 등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접수를 할 때 지분이 기록이 되어 있어야 돼요. 접수장에.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우린 그러면 이건 그럼 어떤 의미가 있냐? 등기하지 않으면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것은 이렇게 보시면 되죠. 우리 그냥 부동산을 보지 말고 동산 같은 경우는 등기할 길이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동산의 경우는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것은 동산의 경우는 맞지만 사실 부동산의 경우는 맞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뭐 하는 거죠? 시험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분이 등기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시험이 나올 수 있죠. 어떻게 나온다? 등기되어 있지 않다. 이거 어떻게 나온다? 어떻게? 이렇게. 공유자 갑이 이렇게. 지분권자가 이렇게. 그 다음에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는데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럼 봐봐요. 여기요. 공유자 갑이 그럼 없나요? 지분이 얼마죠 이 사람? 얼마? 그건 알 수가 없죠. 여기서는 3명인데 여기서만 지금 보면은 여기서 보면 얼마 몇 명이에요? 2명이죠. 왜 3명이에요? 2명. 왜요? 공유는 최소한 몇 명부터 시작한 게 공유죠? 2명이니까 더 이상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최소한 2명이니까 2명부터 보는 거죠. 물론 3명일 수도 있고 4명일 수도 있죠. 그런데 여기서 아무 말 없으면 2명이죠. 2명이 얼마다? 갑은 2분의 1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요. 지분권자는 뭐죠? 몇 명이요? 지분이란 말은 공이란 말이죠. 지분이란 말은 공이란 말이죠. 공유는 몇 명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여기도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갑과 을이다. 그럼 여기 얼마예요? 이것도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이 나올 때 공유자 중 한 사람이 지분권자가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갑과 을 중에서 갑이 이렇게. 갑을 병 중에서 갑 그러면 3분의 1. 갑과 을에서 갑 그러면 2분의 1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실제 지분하고요 등기부상 지분이 다를 수가 있어요. 등기를 잘못해가지고 실제는요 갑의 지분이 3분의 1이고 을의 지분이 3분의 2인데요 등기부상은 갑의 지분이 3분의 2, 을의 지분이 3분의 1 이렇게 등기가 될 수 있다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항상 등기는 누가 쳐다본 거죠? 제3자. 제3자가 봤을 때는 뭘 쳐다봐요? 등기부를 보죠. 등기부. 실제는 뭐예요? 실제는 뭘 봐요? 실제는 공유자간. 공유자간은 실제 지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말하면 공유자들끼리 뭐를 하죠? 공유물 분할하잖아요. 분할. 그럼 분할은 제3자고 해요? 공유자들끼리 해요? 공유자들끼리 하죠. 공유자들끼리.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것은 실제 지분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공유물 분할은 등기부상 지분으로 한다? 그럼 그럴싸하잖아요. 그건 아니단 말이죠. 분할은 공유자들끼리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지분으로 분할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우리가 지분의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럼 지분의 탄력성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갑하고 을하고 병이 이렇게 공유하고 있어. 각각 3분의 1이죠. 그런데 이 병이 지분을 포기하거나 사망했는데 상속인이 없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럼 상속인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한다? 이 사람의 지분은 국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알죠? 누구한테 간다? 갑하고 을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갑하고 을은 지분이 얼마가 되죠? 2분의 1, 2분의 1. 또 을이요? 지분을 또 포기해. 그러면 을의 지분은 누구한테 가요? 갑한테 가는 거예요. 그럼 갑이 완전한 1이 되죠? 완전한 1인 상태에서 갑이요? 또 지분을 포기해. 그럼 그때는 어디로 간다? 국가로 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요, 지분의 비율로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는 거예요. 권리와 의무. 알겠죠? 만약에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다가 수익이 나왔어요. 3명이서. 수익이 3억이 나왔어. 그러면 각각 1억씩 수익을 가져가는 것이고, 수익이 비용이 3천이 나왔어. 각각 1,000만 원씩 부담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의무가 있는데 이 의무를 몇 년 이상? 1년 이상 이행을 하지 않죠. 1년 이상 이행을 하지 않죠. 그러면 그 사람의 지분을 매수할 수 있어. 내가. 그걸 지분 매수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럼 여기요, 청구권 앞에 무슨 말이 있어요? 매수란 말이 있죠. 이것을 뭐란다? 형성권이다. 이렇게 얘기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몇 년 이상이다? 1년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1년 이상 그 사람의 지분을 내가 살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뭐냐면 공유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공유물에 대해서, 공유물이죠? 공유물에 대한 공유 관계를 우리가 한번 봐. 공유 관계. 이 공유 관계에서는 뭐다? 공유에서는 사용하고 수익이 있어. 사용하고 수익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공유물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토지가 있잖아요. 이 토지를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 세 사람이 샀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토지를 이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용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때요? 지분 비율로 공유물 전부를 사용하는 거예요. 지분 비율로 공유물. 이렇게 토지로 얘기하면 여러분 좀 그러니까요. 뭘 보냐면 우리가요, 자동차를 가지고 보잔 말이죠. 자동차를 가지고 보면 어떻게 자동차가 이렇게 있죠? 자동차가요. 여기서 갑하고 을하고 병이 세 사람이 이 자동차를 샀어. 각각 1,000만 원씩에 3,000만 원짜리 샀단 말이죠. 그러면 이 자동차를 이용을 할 때 3분의 1씩 3등분을 해서 사용할 수는 없잖아요. 알겠죠? 어떻게 해야 돼? 자동차 전부를 타고 다녀야죠. 전부를. 자동차 어디를? 전부를. 어떻게? 지분의 비율로. 지분의 비율이라는 것은 뭐죠? 그러면 지분의 비율이라는 것은 갑을병 세 사람이죠. 세 사람이면 하루는 몇 시간이죠? 24시간이죠? 3으로 나누면 하루에 몇 시간? 8시간씩 차 전부를 타고 다닌다 이 말이죠. 한 달이면 며칠씩? 10일씩. 1년이면 몇 개월? 4개월씩. 자동차 전부를 타고 다녀야지 나누어서 타고 다닐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걸 사용수익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걸 지분의 비율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요,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 두 가지예요. 보존행위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관리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보존행위와 관리행위. 보존이라는 것은 뭐냐면, 보존은 공유물의 현상을 유지하는 거예요. 현상을 관리하는 거예요. 공유물. 그래서 이런 뭐라고 나온다? 우리가 공유물에 대한 현상을 유지하는 게 보존이에요. 그런데 시험에 뭐라고 나온다? 공유자죠. 공유자. 시험에 보면 공유자의 지분을 대외적으로 주장해. 공유자의 지분을 대외적으로 주장을 해. 그것은 뭐가 된다? 그것은 보존이다 아니다? 아니죠. 왜요? 지분이 아니고 보존은 뭐다? 공유물에 대해서 현상을 유지하는 거지 지분이 얼마인가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고요.
알겠죠? 그 다음에 보조는 뭐냐면 항상 이렇게 나와. 두 가지로. 불법 점유란 말이 나와. 불법 점유다. 그 다음에 무효 등기다. 무효 등기다.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 불법 점유, 무효 등기. 이런 말이 딱 나오죠. 그러면 불법이란 말과 무효란 말이 나오면 언제나 뭐냐면 각자 전부의 반환을 청구하든지 그 다음에 말소를 청구하든지 이 말이 꼭 나와. 각자가 반환 청구, 각자가 말소 청구. 이게 꼭 나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그 다음에 이건 관리죠. 관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관리는요, 먼저 지분의 과반수예요. 여러분 이런 말 하면 절대로 안 돼. 공유자의 과반수 그러면 절대로 안 돼. 지분의 과반수, 지분. 여러분 공유자하고 지분하고 완전 달라. 알겠죠? 한번 볼까요? 여기요, 갑의 지분이 3분의 2고요. 을의 지분이 6분의 1이고 병의 지분이 6분의 1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두 사람을 합하면 어떻게 돼요? 두 사람 공유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공유자 그러면 을을 병이 두 사람이니까 3분의 2죠. 3분의 2. 그런데요, 6분의 1 더하기 6분의 1 하면 얼마가 돼요? 아주 어려운 말이에요. 6분의 1 더하기 6분의 1 얼마예요? 지분이 3분의 1이잖아. 3분의 1. 알겠죠? 3분의 1이니까 이건 과반수는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지분의 과반수하고 공유자의 과반수는 다를 수 있단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공유자의 과반수 그러면 안 돼. 뭐의 과반수? 지분의 과반수 이렇게 지분. 그래서 여기 보면 지분의 과반수지 공유자의 과반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관리행위는 뭐다? 임대행위, 임대행위를 할 때는 이것을 관리행위라고 그래. 그러면 우리가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임대를 주고 싶으면은 반드시 지분의 과반수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요, 처분 변경. 처분하고 변경이 있어요. 변경, 알겠죠? 변경은 뭐죠? 공유물 분할 같은 거죠? 분할하면 한 개가 두 가지로 바뀌죠? 처분은 뭐죠? 처분은 공유대지 위에 신축한다. 건물을 신축해. 이런 봐봐요. 여기가 땅이죠. 땅 위에다가 건물을 딱 신축해봐. 건물을. 그러면 이 토지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걸 처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유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것, 그걸 처분이라고 그래. 이런 처분행위를 할 때 어떻게 한다? 이것은 어떻게 해요? 전원의 뭐가 있어야 돼? 동의가 있어야 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건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바로 나와. 법정지상권에서. 법정지상권에 보면 과반수 지분권자의 동의, 과반수 지분권자의 동의를 얻어서 신축한다. 법정지상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요? 그 건물은 무슨 건물이다? 불법 건물이죠. 우리가 건물을 지으려면 어느 동의가 있어야 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돼. 그런데 과반수 지분권자의 동의, 그러면 그건 적법이다, 불법이다? 불법이고 그 건물은 철거가 돼야 돼. 그러니까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안 된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유하는 대지 위에, 그러면 세 사람이 이렇게 공유한단 말이죠. 이 세 사람이 공유하는 대지에 건물을 한 사람이 지으려면 자기 혼자나 다른 사람의 동의면 안 되고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신축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건물을 말 수 있다. 철거할 수 있다. 공유물 분할 전원의 동의가 있어. 전원의 동의. 전원의 동의란 말은 전원이라 쓰지 않고 뭐라 쓰냐?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신축하지 못한다.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말은 나 혼자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걸 뭐란다? 전원의 동의라는 말이죠. 이해됐죠? 그것을 얘기를 해. 그래서 이제 공유물에 관한 것이고, 이제 이것은 우리가 그러면요, 원칙적으로 이제 공유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엄청나게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복잡한데 너무너무 간단해. 공유는 딱 이거밖에 없어. 먼저 뭐냐? 여기요, 이 사람의 지분이 3분의 2예요. 을이요, 3분의 1이에요. 그럼 이 3분의 1을 뭐라 한다? 연파. 우리 공유에서는 지분이 과반수냐, 소수냐, 이 두 가지밖에 없어. 과반수냐, 소수냐. 여러분 봐봐요. 2분의 1은 과반수의 소수예요. 2분의 1은? 2분의 1. 과반수의 소수예요. 못 떨어져 소수 옆에다 써놨잖아요. 알겠죠? 소수죠.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다 소수죠. 여러분 2분의 1 그러면 어떤 사람들 2분의 1 가면 2분의 1하고 2분의 1 이상하고 과반수는 다르죠. 2분의 1은 딱 반을 얘기해요. 반수죠. 반수. 딱 반. 2분의 1 이상은 2분의 1부터 그 위를 얘기하는 것이고, 과반수는요, 반수를 초과하는 것을 과반수예요.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과반수는 얼마다? 3분의 2, 4분의 3, 5분의 3 이런 것들. 이것을 과반수라고 해요. 그런데 가끔 이제 시험에 뭐가 나오냐? 퍼센트로 나올 수 있거든요. 갑이
51%를 소유하고 이렇게 나와. 그럼 갑이 51%는 뭐죠? 50%는 반수죠? 51%는 뭐요? 과반수. 이해됐죠, 지금? 퍼센트로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죠. 보통 뭐, 예를 들어서 갑이 60%, 을이 30%, 병이 10%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고. 그렇지 않고요. 갑이 3분의 2, 을이 6분의 1, 병이 6분의 1 이렇게. 그러면 갑이요 2분의 1, 4분의 1, 4분의 1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건 따지지 마. 우리가 공동소유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2분의 1, 3분의 1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2분의 1이라 3분의 1을 뭐라 한다? 소수라고 하는 거예요. 3분의 2나 4분의 3을 뭐라 한다? 과반수라고 하는 거예요. 알죠? 이것만 딱 알면 돼. 그래서 항상 우리가 지분에서는 과반수하고 소수밖에 없어. 그래서 여러분 보면 나중에 이제 부동산을 하다 보면 옆에서 그런단 말이에요. 옆에 부동산이세요. 우리 이거 같이 공동으로 찍자. 이렇게 나 돈 없으니까 같이 찍자. 찍으면 좋죠. 그래서 돈 반반 내서 찍자거나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서로가 사이가 좋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알죠? 인간관계에 있어서는요, 언제나 돌고 돌아요. 알죠? 어제 저기 오늘 저기 이런 부동산 한번 해보세요. 어제 나한테 뒤통수 친 사람하고요, 오늘 또 계약해야 돼요. 그렇다니까요. 알겠죠? 그래서 영원한 뒤통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한 번 당했으니까 조심하죠. 더 조심하면서 또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조금 그렇게 하는데 뭐 그건 부동산에 있는 것이 아니죠. 다른 사회에서도 충분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어떤 사람들은 부동산 시장이 더럽게 더럽다고 하는데 그렇게 더럽지 않고요. 부동산 시장은 다른 직업에 비해서는 아주 깨끗한 직업에 속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아무튼 내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함부로 이렇게 내가 물건을 같이 사자, 같이 찍자, 공동으로 어떻게 하자 이렇게 했을 때 너무 쉽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분의 속성이라는 것을 조금 알아야 돼. 지분의 속성이라는 걸 조금 알면은 신중해야 돼요. 무슨 말이겠죠? 지금부터 그걸 보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이 사람이 3분의 2고 3분의 1이죠. 3분의 1이 뭐죠? 이것은 소수죠. 이 사람이 뭐냐? 이 사람이 봐봐. 항상 봐봐. 공유자 중 1인. 공유자 중 한 사람이 또는 제3자가 이렇게 또는 여기 돈에 관한 것 이렇게 딱 이렇게 세 가지로 딱 나눠져. 더 이상 없어. 공유자 중 1인이 점유하면 어떡할래? 등기를 어떡할래? 제3자가 등기는 어떡할래? 점유는 어떡할래? 이 말이죠. 돈은요 부당이득 반환이라든가 부당이득 불법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 이런 말이 나와. 그럼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고 손해배상은 항상 돈이에요. 이런 돈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각자가 뭐만큼? 지분만큼. 각자가 뭐만큼? 지분만큼. 각자가 지분만큼 이렇게. 다음. 여기요. 병이요. 불법 점유자예요. 불법 점유를 해서 손해배상이 90만 원이 나왔어. 90만 원 손해배상이 나왔어. 90만 원? 돈이죠. 이렇게 90만 원 무조건 돈이에요. 돈은 무조건 어떻게 한다고? 각자가 지분만큼. 알겠죠? 그런데요, 이 사람의 아버지고 얘는 아들이에요. 됐죠, 지금? 그러면 이 병은 불법 점유자한테 아버지가 뭐라 하냐? 당신이 불법 점유했으니까, 제가 내 아들이니까 나한테 90을 다 주면은 내가 30을 주겠다는 거죠. 내가 60을 갖고. 지분의 비율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 아들이니까.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여러분 혹시 조선말로 각자란 말 몰라요? 각자 몰라? 아니 훈민정음으로 각자 모르냐고. 내가 지금 법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각자 알아요? 그래서 아들이고 아버지가 필요 없어. 내가 아까 얘기했죠. 부모 자식 간에도 계산은 깔끔하게 해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절대로 타 공유자의 지분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요. 각자가 뭐만큼? 지분만큼. 갑은 얼마? 60. 을은 얼마? 30. 이렇게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시험에 뭐라 나온다? 갑은 을의 지분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다. OX, X 절대로 안 돼.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은 각자가 지분만큼만 청구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이제 이러면 하다 보면 이 사람이 가가지고 이 사람 것도 다 청구해.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요? 잘 모르니까. 그러면요, 손해배상, 불법 점유한 사람은요, 그런 자고 또 줘. 그럼 난리가 날 수 있어. 왜요? 돈이 적을 때는 큰 문제가 안 되겠지만, 이 사람이요, 갑자기 와가지고 이 사람이 돈 쓰고 안 줄 수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 누가 한다? 내 거 달라고 다시 올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한테 가가지고 받으라고 하면 말이 돼, 안 돼? 안 되죠. 아시겠죠? 각자가 뭐만큼? 지분만큼. 이게 중요해. 각자가 지분만큼. 아시겠죠? 그 다음에, 생각을 해봐. 제3자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나오죠? 제3자, 병 또는 정,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병 또는 정, 이렇게. 왜? 제3자라고 안 나와. 병 또는 정이라고 나와. 왜 그러죠?
갑하고 우리 공유자잖아요. 그럼 병은 누구다? 공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제3자지 뭐예요? 정은 공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제3자지 뭐예요? 알겠죠? 그러면 제3자가 등기할 수 있어 없어? 제3자는 등기를 못해요. 제3자가 등기하면 이건 무조건 무효등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뭐라고 했어? 우리가 보존행위 봐봐. 보존행위 여기 아주 중요하죠. 보존행위는 불법 점유나 무효등기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보존이에요. 보존은 무조건 어떻게 한다? 각자가. 왜? 보존은 누굴 위해서? 공유물의 현상을 유지하죠. 누굴 위해서? 공유자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 모두를 위해서 보존한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모두를 위해서 보존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제3자가 불법으로 점유하죠. 그러면 공자 중 한 사람은 나한테 전부를 반환해달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어. 왜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걸 갖겠다는 게 아니고 공유자 모두를 위해서 보존한다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제3자가 무효의 등기를 가지고 있어. 그럼 등기 전부 말소해달라 이 말이에요. 내가 지분이 100분의 1밖에 안 돼. 100분의 1밖에 안 돼도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존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보존한다? 공유자 전원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보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뭐다? 각자가 뭐다? 전부. 뭐라고? 각자가 전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해되셨나요? 그것을 정확하게. 그러니까요, 무효등기죠? 무효등기 그러면 무슨 말이 딱 튀어나와야 돼? 보존행위. 보존행위는 누가? 각자가 전부의, 뭘 한다? 전부의 말소를 청구해. 각자가 전부 말소. 이게 중요해. 그런데 봐봐.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죠?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등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등기를, 아까 우리 뭐라 했죠? 공유는 무조건 뭐 하도록 돼 있죠? 등기하도록 돼 있죠? 등기하도록 돼 있죠? 등기는 어떻게 등기하죠? 등기는 자기 지분만큼 3분의 1을 등기했어. 유효다 무효다? 유효죠. 그런데 전부로 등기했어. 그럼 된다 안 된다? 전부로 등기해서 돼 안 돼? 안 된다 그러면 안 돼. 얼마나 등기하도록 돼 있어? 3분의 1은 등기하도록 돼 있죠. 그러니까 전부로 등기하면 전부 속에는 얼마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3분의 1은 유효이고 얼마가 무효이다? 3분의 2, 3분의 2가 무효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3분의 2니까 각자가 얼마의 말소를 청구한다? 3분의 2 말소를 청구해. 말소를 청구해. 이게 큰 차이야. 제3자가 등기하면 전부 말소. 그런데 우리는 공유는 자기 지분은 무조건 등기하도록 돼 있어. 내가 100분의 1이죠. 근데 100분의 1은 무조건 등기하도록 돼 있어. 전부 속에는 항상 얼마가 들어있어? 100분의 1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100분의 1은 빼고 100분의 99의 말소를 청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3자가 등기하면은 제3자는 공유자가 아니다. 아니죠.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냥 무조건 전부 말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 봐.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전부에 등기를 할 때는 3분의 1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맞죠? 맞죠? 자, 지금 문제. 3분의 1 지분을 가진 을이 공유물 전부에 대해서 등기를 한 경우 갑은 자신의 지분만큼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OX. 내 말 들었죠? 알겠죠? 자, 갑은 3분의 2고 을은 3분의 1이에요. 을이 3분의 1이 전부에 대해서 등기해서 전부에 대해서. 그러면 갑은 자신의 지분만큼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OX.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세요? 마스크를 너무 오래 쓰면은요,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가지고요, 좀 뇌 기능이 조금 약간 마비될 수가 있어요. 여기 봐봐. 여기. 산소 공급이 되게 중요한 게요. 헬스 할 때 보면, 전번에 보니까 헬스 할 때 사람이 쓰러지는 거, 이렇게요. 갑자기 쓰러지는 거. 그런데 거기서 왜 그 사람이 갑자기 쓰러졌을까? 운동하다. 근데 그 사람이 보니까 바벨을 이렇게 들더라고요. 드는데 장기가 이거 무거운 걸 들기 위해서 호흡을 하지 않고 힘을 팍 준 거예요. 그래서 주다가 보니까 순간적으로 무리한 힘이 갔는데 뇌에 산소 공급이 안 돼가지고 쓰러진 거래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저도 한번 옛날에는 운동을 24시간 하는데도 운동했거든요. 그럼 학원 갔다 끝나면 집에 가면은 1시, 12시 반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럼 바로 씻기 싫으니까 그냥 헬스장 가서 운동을 했단 말이죠. 헬스하고 나면 한 3시 반 정도 되죠. 그렇게 이제 집에 갔는데, 근데요, 문제는 뭐냐면, 운동을 하다가 한 번은 레그프레스를 하는데, 이게 키로수가 너무 적은 거예요, 키로수가. 내가 하기에는 키로수를 다 풀로 했는데 너무 적은 그게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운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빨리 한다고, 빨리 하면 조금 될까 싶어서, 빨리 하면 아무래도 좀 낫겠죠? 그래서
빨리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호흡을 맞출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맞출 수 못해요, 호흡이. 그러니까 숨 안 쉬고 계속 했는데요. 딱 내렸는데, 심장 있죠, 심장. 진짜로 심장이요. 이거 뭐가 이상하다고 하는 거 딱 느껴지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있겠는데, 이거 진짜로 있잖아요. 심장이 조여온다는 말 혹시 모르죠? 안 경험안 했으니까. 심장이 조여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떡하지? 순간적으로 생각을 했죠.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그 샤워장으로 바로 갔죠. 그 샤워장에 가니까 뜨거운 물 나오잖아요. 뜨거운 물로 계속 이렇게 했죠. 그랬더니요. 그나마 조금 괜찮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호흡이 전혀 안 한 상태에서 레그푸스를 한 30개를 막 계속 이렇게 하려면 숨을 쉬면 시간이 없잖아요. 빨리 하니까.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거 숨을 쉬면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왜 우리가 들으시고 내뱉고 하잖아요. 운동을 그냥 무조건 무식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항상 얘기할 때 호흡을 얘기하는구나. 이걸 그때 처음으로 느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한 사람이 바벨을 들다가 막 낑낑 끼고 막 들다가 일어났는데 바로 쓰러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 나오는데 진단이 뭐라고 했냐. 호흡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운동하면서 호흡을 하지 않고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써가지고 산소가 공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알겠죠? 이런 봐봐요. 갑하고 을밖에 없죠. 그럼 을이 전부를 등기했죠. 그럼 얼마만 유효가 돼? 그럼 얼마가 무효가 돼? 그러니까 갑은 자신의 지분만큼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시험이 나온다고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3분의 2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죠. 3분의 1이니까 3분의 2를 말소를 청구한다. 그렇게 해야죠. 그럼 3분의 2가 누구 거예요? 그러니까 갑의 지분만큼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무슨 말 이해됐어요? 그럼 다시 한번 봐. 다시 한번. 3분의 1인데 전부를 등기했어. 그럼 갑은 을의 지분을 제외하고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OX. 아니, 을의 지분 제외하고 말소를 해야지. 을의 것은 등기하니까. 을의 것은 무조건 유효니까. 을의 것 빼고 나머지는 말소하죠. 그러니까 을의 것을 빼고 말소한단 말이나 갑의 것만 말소한단 말이나 3분의 2만 말소한단 말이나 똑같은 말 아니에요. 그 문제는 그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3분의 1인데 전부를 등기한 경우는 3분의 1은 유효니까 3분의 1은 말소 청구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을의 지분을 제외하고 말소를 청구한다. 맞는 말이죠. 갑의 지분만큼 말소를 청구한다. 맞는 말이죠. 3분의 2만큼 말소를 청구한다. 맞는 말이죠. 3분의 1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말소한다. 맞아 틀려? 그러니까 그렇게 나온다니까 시험은. 알겠죠? 이해됐죠? 그러니까 무조건 단편적으로 3분의 1이니까 3분의 1은 유효다. 이렇게만 하면 안 되고 표현을 어떻게 하는가? 표현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표현을 보는 것이에요. 다 똑같은 말이니까. 점유. 여러분 제3자가 점유를 원칙적으로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이것을 하면은 뭐가 된다? 불법. 할 수도 있어. 좀 이따 보면 돼. 불법 점유가 돼? 불법으로 말이 나오면 무슨 말이 튀어나와야 돼? 무슨 말? 보존. 보존은 누가? 각자가 어떻게? 전부의 말소, 전부의 반환을 청구해. 자, 그럼 봐봐. 이 사람이 지분이 얼마예요? 지분이 얼마? 3분의 1. 우리가요, 점유하려면 지분이 과반수가 있어야 돼. 웃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함부로 공유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잘 봐야 돼. 내가 투기의 목적인지 투자의 목적인지. 투자는 좀 더 롱통으로 봐야 되죠. 투기는 짧은 시간 내에 해야 되겠죠.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투기의 목적으로 했을 때는 내 지분이 3분의 1이면 골치 아플 수가 있어요. 왜요? 우리가요, 임대 주려면 관리행위죠. 지분이 얼마가 있어야 돼? 과반수가 있어야 되죠. 점유를 하더라도 지분이 과반수가 있어야 돼. 과반수가. 점유하려면. 그러니까 내가 지분이 3분의 1이죠. 3분의 1만큼 점유를 못하는 거예요. 웃기죠? 내가 지분이 3분의 1인데 3분의 1만큼 점유를 못한다니까. 점유하려면 지분이 얼마가 있어야 돼? 과반수가 있어야 된다니까.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그러니까요, 이 사람 지금 지분이 얼마예요? 3분의 1이죠. 그럼 점유하면 돼, 안 돼? 그래서 점유하면 이것은 불법 점유가 되는 거예요. 불법 점유니까 무슨 행위? 보존행위. 보존행위 누가? 각자가 전부의 반환을 청구해. 전부의 반환을 청구해. 알겠죠? 반환을 청구해. 전부. 이해됐죠? 자, 여기 봐봐요. 여기는 등기는 전부 말소 그러면 안 돼. 공유자 중 한. 그럼 잘 봐야 돼.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점유하느냐 등기하느냐, 제3자가 점유하느냐 등기하느냐, 손해배상이냐 부당이득이냐 항상 봐야 돼. 누가 이것만 보면 끝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요, 우리가 이제 뭘 하나 보냐면요, 여기서 이제 보면 갑의 지분이 3분의 1이고 을의 지분이 3분의 2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럼 을의 집의 3분의 1을 뭐라고 그래? 이거 3분의 1을 뭐라고 그래? 과반수라고 하죠. 과반수. 과반수의 경우는 재밌는 거 봐봐. 갑, 소수. 갑의 동의가 필요가 없어요. 갑의 동의 필요 없이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냐? 점유할 수 있고, 과반수는 임대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사람들이 같이 집을 또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서 집을 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이제 부동산 이제 자기 집 따가지고 여기저기 실무 교육 다니면 별의별 인간들이 있을 거예요. 10명이서 조금씩 해가지고 교육하니까 해가지고 10명이서 1,000만 원씩 해가지고 1억짜리 하나 사자. 그러면 금방 이거 한 3천 뛴다. 그러면 한 300씩 가져갈 수 있다. 그럴싸해 보이죠. 10명이서 여러분요, 아까 처분하려면, 팔려면 무슨 동의가 있어야 돼? 전원의 동의. 한 사람은 미국 출장 가고, 한 사람은 캐나다 가가지고 연락이 안 되고, 한 사람은 제주도 갔는데 코로나라고 못 나오고. 그래봐. 팔 수 있어, 없어? 없다니까. 임대를 주려면 집은 얼마가 있어야 돼? 과반수. 과반수는 어떻게 해야 돼? 6명이 도장을 찍어야 되잖아, 최소한. 그런데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는 만약에 10명이 공유돼 있죠? 그러면 10명 도장 안 가져오면 또 안 해줘. 불안하니까. 원래는 얼마만 있으면 돼? 과반수 있으면 된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중개업소 가봐. 중개를 하면 반드시 10명 다 도장 받아오라고 할 거예요. 혹시나 나중에 무슨 불안해서 무슨 말이 있을지 모르니까. 알겠죠? 그런데요, 실제로 과반수가 있었는데 그래도 6명이 모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알겠죠? 사람마다 다 이해당사자가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지금 팔자고 그래. 자기 돈 없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요, 지금 팔면 손이 되니까 안 판다고 그래. 버티자고 그래, 돈 있는 사람은. 그럼 이거 팔지 못하는 거예요. 내 말 지금 이해됐나요? 그래, 우리가 공유를 할 때는 상당히 신중해야 돼. 그러니까 넓은 땅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는 크게 문제가 안 되죠. 내가 또 알박기를 한다. 그럼 크게 문제가 안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당장 이것이 투기의 목적으로 뭔가를 한다고 했을 때는 공유에 의한 것, 즉 지분에 의한 것은 아주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 보면 실무 강의하는 사람들 보면 이 민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그냥 어디서 그냥 책 보고 남 강의 듣고 암기하고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 공유 지분에 관한 개념이 별로 없어요. 알겠죠? 지분이 없다 보니까 그냥 자기는 그냥 소개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리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 건이 터졌어.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그것이 일반화된 것처럼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지분의 속성에 대해서 알면은 함부로 지분으로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분이 과반수는 봐봐. 이건 내가 3분의 1인데 내 동의도 받지 않는다니까, 과반수가 있으면은. 그래서 여기요, 동의받지 않고 점유나 임대를 자기 멋대로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을이 이 땅 전부를 3분의 2인데 전부를 점유할 수 있어. 그럼 전부를 점유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여기서 원래는 이 땅을 남한테 임대를 줬을 때는 월세가 나오겠죠. 월세가 만약에 90만 원이다. 그러면 자기 몫은 얼마죠? 60이고. 갑의 몫은 얼마? 을의 몫은, 갑의 몫은 30이죠. 갑은요, 자기는 점유를 못 하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임대를 줬을 때 90이라고 치고 갑일한테 너 그러면 30만 원 나한테 줘, 이렇게 돈으로 청산받을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 을이라는 사람이 이 땅 전부를 병한테 이렇게 임대를 줄 수 있어. 그건 임차인이죠. 그 임차인은 과반수하고 계약을 했죠. 적법이다, 불법이다? 적법점유죠. 적법점유.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준다? 90만 원을 주죠. 월세로. 90만 원은 뭐예요? 뭐야 이거? 돈이죠. 돈은 어떻게 한다고? 돈은 어떻게 한다고? 각자가 뭐만큼? 지분만큼 딱 이렇게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90만 원을 을이 받아요. 자기가 계약했으니까. 여기서 병은 을한테 60, 갑한테 30, 그러면 안 돼요. 이 사람은 을하고 계약했잖아요. 채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을한테 60을 줘요. 90을 줘. 자기가 얼마 가져가고? 60. 을은 갑한테 얼마를 줘? 30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는 얼마? 60. 여기는 얼마? 30. 이렇게 가는 거라니까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지금 얼마예요? 30이죠. 30인데 이 갑이요, 여기요, 이 병한테 3분의 1만큼 30만 원을 청구할 수 있는가? 병한테 3분의 1만큼 토지를 인도하라고 인도 청구를 할 수 있는가? 이 말이죠. 돼요, 안 돼요? 둘 다 안 돼. 둘 다 안 된다고. 둘 다 안 돼. 왜 안 된다? 이 사람은 누가 하고 계약을 했어? 을은 과반수, 소수? 과반수. 적법, 불법? 적법이니까 인도 청구하면 안 되죠. 이 사람은 누가 하고 계약했어? 을한테 얼마 줬어? 90. 그러니까 갑은 을한테 가서 30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잡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 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 봐봐. 공유에서요, 여러분요, 지분, 처분, 지분, 그 다음에 공유물 분할. 지분은 각자가.
공유물 처분이라든가 공유물을 분할을 할 때는 어떻게 한다? 전원의 동의가 있어요. 전원의 동의. 그런데 합유는요, 지분을 처분할 때도 전원의 동의 있고, 합유물을 처분할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돼. 차이가 있다고. 공유하고 합유하고는. 그러니까 공유는요, 지분을 처분할 때는 자기 멋대로 처분해. 그 다음에 여기서 지분권 확인 소송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여기요, 공유 관계 확인 소송이 있고, 지분. 여러분, 관계가 뭐예요? 관계는 나 혼자는 관계할 수 있어, 없어? 관계는 몇 명 이상 있어야 돼? 2인 이상이 있어야 관계라고 하죠. 여러분도 나중에 시험 합격하면, 여러분요, 남왕주 3기 이렇게 되겠죠. 알겠죠? 그럼 그것은 나 혼자는 관계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지분은 뭐죠? 지분은 내 몫이죠. 내 몫이니까 내 것만이죠. 그러니까 뭐죠? 각자가 되는 거야, 지분은. 그러니까 지분권 그러면 누가 확인소송은 각자가 하는 것이고, 관계는 어떻게 한다고?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 나올 때 전원이란 말이 있고 각자란 말이 나온단 말이죠. 그럼 언제는 전원이란 말 쓰고 언제는 각자가 하느냐 말이죠. 지분권 그러면 자기 몫이니까 각자. 관계 그러면 관계. 이런 말이 나오면 전원이 하고, 공유, 물건은 나 혼자 아니고 여러 사람이 같이 있는 거죠. 이 물을 처분할 때는 전원이, 물을 나눌 때도 전원이. 근데 지분 내 몫이죠. 내 몫을 처분할 때는 뭐 한다? 각자가. 그런데 합유는 아까 얘기했죠. 게르만법, 공동관계, 그다음 단체성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분이나 합유물을 처분할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돼. 전원의 동의. 이것을 우리 뭐란다? 공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항상 공유에는 뭐를 항상 알고 있어야 된다. 공유는 이것이 점유에 관한 것인지 등기에 관한 것인지 돈에 관한 것인지. 알겠죠? 첫 번째 딱 세 가지예요. 두 번째는 그것이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의 문제인지 제3자와 관계된 것인지 딱 봐야 돼. 제3자는 원칙적으로 등기할 수 없잖아요. 제3자는 원칙적으로 점유할 수 없잖아요. 점유하려면 지분이 얼마 있는 사람, 과반수가 있는 사람한테 점유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말고 공유물 분할 같은 거 있긴 있는데 그것은 그닥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이것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있다가요, 유학 강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